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흑백 사진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흑백 사진 만들기, 흑백 만들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5가지만 적어 놨는데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5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포토샵에서 흑백 만들기고 카메라 로에서 흑백 만들기가 있었죠. 그래서 카메라 로에서 흑백 만들기는 시즌 3에 보시면 17번, 18번에 흑백 만들기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메라 로에서 흑백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은 17, 18을 보시면 되고요. 이 17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 프리셋을 이용한 쉽게 흑백 만들기였고 18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흑백 사진을 좀 더 내가 원하는 톤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8번에 있는 동영상과 비슷한 내용이 이 흑백이라고 하는 얘가 바로 그 비슷한 모드가 되겠습니다. 영문 버전은 블랙 인 화이트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제 이렇게 누르면 이미지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 복제한 이미지를 이미지에 들어가면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모드의 회색 음영으로 이걸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바로 흑백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바꾸면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다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 색을 입히고 싶을 때 소위 조색을 한다고 그러죠. 토닝 이런 거를 할 때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색조 균형 이런 게 하나도 안 켜지죠. 이유는 이 모드 자체가 흑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색, 토닝을 하려고 하면 이미지의 모드를 다시 RGB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RGB로 바꾸는데 다시 칼라가 되는 게 아니라 흑백에서 색을 잃었기 때문에 칼라 모드로 변경한다고 해서 다시 칼라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흑백 모드로 바꾼 다음에 다시 칼라로 바꾸면 그대로 흑백으로 있는 상태인데 모드만 칼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 보면 색상 균형 같은 게 나타나서 여기서 이렇게 색을 줄 수가 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S 눌러서 자, 이 이미지는 모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다시 복제를 해서 이번에는 채도를 마이너스 100 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우리 조정 레이어에서 색조 채도의 이 가운데 부분에 보면 채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마이너스 100 하면 흑백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백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건 보통 디세츄레이트, 채도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보시면 이거와 이걸 보시면 톤이 조금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드로 한 게 조금 더 밝고요. 그리고 채도로 조절한 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어두워요. 그리고 콘트라스트도 보시면 여기 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긴 좀 더 밝은데 여긴 좀 더 어둡죠. 채도를 마이너스 100 하는 방법은 컬러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서 채도를 싹 빼기 때문에 그냥 그 밝기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채도를 뺐을 때 남는 밝기만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진이 약간 거무튀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복제를 하나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써볼 거냐? 이번에 써볼 방법은 그라디언트 맵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그라디언트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하면 딱 정상적으로 되는데 만약에 그라디언트 맵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된다. 그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공간 때문에 두 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전경색과 배경색이 검정색, 흰색으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한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거나 뭐 여기에 뭔가 이렇게 돼 있다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전경색과 배경색의 영향을 받아서 그라디언트 맵을 이렇게 딱 해보시면 갑자기 색깔이 이상해지죠. 좋은데? 예,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흑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흑백으로 만들려면 꼭 전경색과 배경색을 디폴트 기본값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장 쉽게 기본값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 밑에 있는 조그만 아이콘 있죠? 검정색 흰색으로 되는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속성에 디더 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더라는 건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디더는 뭐냐면 소위 이제 톤 점프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해 주는 게 디더입니다. 그래서 디더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전은 하시면 이렇게 뒤집히겠죠. 꼭 필름처럼. 그래서 디더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반전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뒤집을 필요가 없겠죠. 자,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그레이디언트 맵을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콘트라스트가 명암 대비가 세게 느껴질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이미지에서 가장 밝은 부분을 흰색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을 검정으로 한 다음에 이 톤을 재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드러운 흑백을 원한다. 이럴 때는 그레이디언트 맵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채널 믹서하고 흑백인데요. 채널 믹서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또 복제를 하나 한 다음에 조정 레이어에서 채널 혼합, 한글판 채널 혼합이죠. 채널 혼합으로 변화가 없어요. 자, 변화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 위에 보시면 단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체크를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채널 혼합은 이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이 생기기 전에 굉장히 고수들이 많이 썼던 그런 방법인데요. 왜 이걸 많이 썼느냐?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조합을 가지고 톤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하늘이 파란색이잖아요. 하늘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하늘을 좀 검게 떨어뜨리고 싶을 때 톤이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빨간색을 조절해서도 콘트라스트 조절되고 파란색을 조절해서도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색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카메라 로에서 어떤 특정한 컬러를 딱 찍어가지고 그 컬러를 밝게 어둡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좀 쉽게 됐었는데 이 레드, 그린, 블루를 섞었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네들을 막 조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 개를 다 더해서 항상 100이 돼야 돼요. 지금 밑에 보시면 느낌표 떴고 플러스 105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5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어딘가에 하나는 5를 빼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을 5로 가야 플러스 100. 이렇게 돼야지만 농도가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105가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빨강색을 내가 50을 썼어요. 그러면 녹색을 40을 쓰면 얘는 10만 써야 이 농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붉은색을 빨강을 80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10, 10 이렇게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톤이 유지가 되겠죠. 자, 이 조합으로 지금 흑백의 톤들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얘를 20만 주고 얘를 50 주고 그럼 30 남았죠? 그럼 얘를 30 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또 느낌이 달라지죠. 혹시 흑백 사진 해보신 분들은 예전에 흑백 필름을 가지고 그 앞에다가 노란색 필터도 쓰고 빨간색 필터도 쓰고 뭐 오렌지색 필터도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붉은색 필터를 쓰게 되면 파란 하늘을 시커멓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원리 다시 얘를 한 80 정도 줘볼까요? 10, 10 하면 하늘이 시커멓죠 지금요. 그 이유는 파란색 하늘이 빨간색의 보색이기 때문에 까맣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40, 40, 20 이렇게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50, 40, 10 이런 식으로 섞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얘를 지웠다가 채널 혼합을 열고 단색을 처음 체크를 딱 하면 바로 만들어지는 게 40, 40, 20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나는 빨강 필터를 좀 더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 50. 그 대신 이렇게 하면 밝아지니까 이걸 10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 50 여기 제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합에서 100만 만드시면 돼요. 자,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로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어떤 특별한 컬러를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특정한 컬러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은 방법이 포토샵에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흑백, 한글판에는 흑백이라고 되어 있고 영문판에는 블랙 인 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흑백이라는 걸 딱 누르시면 자 이렇게 처음 딱 바뀌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자체만으로는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손가락처럼 생긴 툴이 있는데 보통 타겟 툴이라고 하죠.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컬러를 찍고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거기에 컬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이렇게 하늘을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컬러는 누런색 컬러들이었는데요. 누런색 컬러를 내가 좀 밝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컬러 그 구역을 찍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컬러가 잘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눈을 껐다가 이렇게 보시면 위쪽은 파란색이고 아래쪽은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크게 가장 차이 나겠죠. 하늘을 어둡게 또는 하늘을 밝게 또는 이쪽을 반대로 어둡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작가 마음이죠. 내 사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흑백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바로 어떤 특정한 톤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흑백이라고 하는 것만 따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채널 혼합도 되긴 되죠. 그렇지만 이 흑백이라는 게 생긴 이후에 채널 혼합을 쓰는 거는 이미 쉬운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채널 혼합이 이미 익숙하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혼합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그라디언트 맵이라든지 채도, 특히 채도를 마이너스 100으로 빼는 방법. 이 방법은 가장 톤을 그냥 소위 뭉개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톤으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채도라고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보다는 흑백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언제든지 직접 이 손가락 툴, 타겟 툴을 이용해서 찍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색 계열을 움직여 보시고 붉은색 계열 그리고 노란색 계열도 움직여 보시고 그리고 녹색 계열 이렇게 움직여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톤들이 이렇게 조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작업하는 게 더 편한지 어떻게 작업하는 게 더 좋은지를 찾아내셔 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흑백 사진을 좀 더 나만의 흑백 사진, 나만의 톤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저는 흑백을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흑백을 만들 때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풍경 사진이냐 인물 사진이냐 어떤 사진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이 얼굴 톤이 좀 밝아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얼굴 톤을 이렇게 찍어서 좀 밝게. 그럼 이게 이제 붉은 계열 그 해당되는 톤을 찍어서 밝게 해주고 나머지 톤들은 좀 어둡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풍경 사진이냐 인물 사진이냐에 따라서 이 조절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흑백으로 조절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빨간색은 이만큼, 노란색은 이만큼 뭐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되는 게요. 지금 이 풍경 사진에 썼던 이 흑백을 여기다 넣어보면 굉장히 톤들이 다 밝아졌죠. 왜냐하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컬러 구성과 이쪽이 갖고 있는 컬러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파란색 계열들을 좀 어둡게 했었어요. 그리고 노란색 계열들을 밝게 했었고 근데 이쪽은 전체적으로 노란색들이 많잖아요. 이걸 키워보면 노란색이 너무 밝아지고 주변이 너무 환해진 거죠. 빨간 계열은 얼마, 노란 계열은 얼마, 녹색 계열은 얼마 이렇게 절대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인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노란 계열, 빨간 계열이 좀 올라가고 나머지 계열들은 내려가는 게 이 사진에서 맞죠. 그리고 인물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모아놓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흑백을 하나 열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얘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이쪽을 기준으로 하면 이 꽃이 좀 밝아져야 되니까 이 붉은색을 이렇게 밝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쪽은 나빠지죠. 그리고 반대로 얘는 이렇게 밝게 하고 이쪽 좀 어둡게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도로 여기 내려갔어요. 자,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콘트라스트를 올리기 위해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게 여기 색깔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는 흑백으로 바꾼 다음에 따로 이 부분은 커브 같은 걸 이용해서 톤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색이 없으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자, 이쪽 풍경 사진은 하늘은 어둡게 이쪽은 밝게 이렇게 해보시면 또 나머지 사진들이 달라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흑백을 조절할 때 어떤 값들을 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미지마다 다르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그 노하우는 생길 겁니다. 내 풍경 사진, 하늘이 파란 풍경 사진에는 이러이런 정도의 값, 인물 사진은 이러이런 정도의 값, 뭐 꽃 사진에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값, 이런 가이드를 별도로 만드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전체를 다 해서 모든 흑백 사진을 다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흑백 사진을 만들어 보시고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